요즘 환율 보셨어요? 1460원, 147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좀 높긴 한데 곧 내려가겠지 뭐. 트럼프 때문에 잠깐 오른 거 아니야? 달러가 강해서 그런 거지 뭐. 근데요,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소름 끼치는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환율이 오를 확률 84%래요. 그리고 목표치는 1,600원이라고 해요. 1,600원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환율이 1,700원까지 갔었어요. 공포였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1,500원대까지 치솟았어요. 난리였잖아요. 1,600원이면 거의 위기 수준에 근접한다는 뜻이에요. 심각해요. 오늘은 왜 이런 전망이 나오는지 밑바닥부터 파헤쳐 보려고 해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재밌는 비유부터 시작할게요. 한국 경제를 사람이라고 쳐보죠. 겉으로 보면 건강해 보여요. 근육도 있고 키도 크고 잘 입었어요. GDP 세계 13위에 제조업 수출 5대 강국이에요. 스펙이 화려하죠. 삼성, 현대, SK, LG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아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죠? 근데요, 이 사람 지갑을 열어보면 상황이 완전 달라요. 충격이에요. 지갑에 현금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카드 빚은 잔뜩 쌓여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도 한도가 거의 찼어요. 이게 실제 모습이면 어때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텅텅 빈 거죠. 한국 경제 현실이에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국제 결제 통화 비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무역할 때 어떤 화폐를 쓰느냐는 거예요. 중요해요. 당연히 달러가 1등이에요. 유로 2등이고 엔화, 파운드가 그 뒤죠. 그러면 한국 원화는요? 0.1%예요. 세계 35위에서 40위권이래요. GDP는 13인데 화폐 위상은 40위권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돈은 국제시장에서 잘 안 통해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달러를 들고 가면 어디서든 환전이 돼요. 전 세계 어디서든요. 근데 원화 들고 가면요. 대부분 나라에서 안 받아줘요. 거절당해요. 달러는 기축통화고 원화는 비기축통화예요. 이 차이가 커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위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안전한 데로 돈을 옮기려고 해요. 달러로 바꾸는 거예요. 한국 주식 팔고, 한국 채권 팔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니까 원화 가치가 폭락하게 되는 거예요. 환율이 치솟는 거죠. 이건 한국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화 자체가 구조적으로 약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태생적 한계죠. 그러면 정부가 막아야죠. 외환 보유고라는 게 있잖아요. 달러를 쌓아뒀다가 위기 때 풀어서 환율을 방어하는 시스템이에요.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외환 보유고 세계 9위입니다. 이래요. 4,300억 달러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이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달라요. 무서워져요. 국제결제은행, BIS라는 데가 있어요.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에요. 여기서 각 나라한테 권고해요. 달러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한국한테 권고한 적정 외환 보유고가 얼마냐면요. 9,300억 달러예요. 우리가 가진 건 4,300억 달러예요. 권고치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절반도 안 되는데 세계 9위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의사가 말해요. 당신은 체중 70kg은 돼야 해요. 근데 실제로 재보니까 35kg이에요. 심각한 저체중이죠. 위험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랑해요. 나 동네에서 9번째로 무거워. 어이없죠? 이게 자랑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외환 보유고 상황이 이거예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볼게요. 진짜 안전한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만은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77%예요. 많이 쌓아둔 거예요. 홍콩은 100%가 넘어요. 이 정도 돼야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어요. 한국은요? 23%밖에 안 돼요. 대만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생각해 볼 문제죠.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4,300억 달러의 속을 들여다봐야 해요. 외환 보유고가 다 현금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채권으로 묶여 있어요. 미국 국채나 회사채 같은 데 투자해 놓은 거예요. 바로 못 써요. 위기가 터지면 이걸 팔아서 현금화해야 하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급하게 팔면 가격이 폭락해요. 제값 못 받고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실제로 즉각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냐면요. 전체의 4%뿐이래요. 4,300억 달러의 4%요. 계산하면 180억 달러예요. 이게 진짜 현금이에요. 180억 달러로 환율 방어가 될까요? 97년엔 하루에 수십억씩 빠졌어요. 180억이면 며칠 못 버텨요. 일주일 안에 바닥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비율을 들어볼게요. 여러분 통장 잔액이 1억 원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9,600만 원은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지금 당장 못 빼요.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400만 원뿐이에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병원비가 5천만 원이 필요해요. 통장엔 1억 있는데 400만 원밖에 못 써요. 어떡해요? 답 없죠. 이게 지금 한국 외환 보유고 실제 상황이에요. 속빈 강정이에요. 그러면 비상시에 빌려올 때라도 있어야죠. 플랜 B가 필요하잖아요. 통화 스와프라는 게 있어요. 나라끼리 위기 때 돈 빌려주는 약속료.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급할 때 달러 빌려 쓸 수 있어요. 미국이랑 스와프가 있으면 든든하겠죠?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근데요, 한미 통화 스와프 지금 없습니다. 체결이 안 돼 있거든요. 코로나 때 잠깐 있었는데 한시적이었어요. 끝났고 지금은 없어요. 일본이랑은요? 있긴 해요. 근데 100억 달러예요. 너무 적어요. 위기가 터지면 100억 달러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턱없이 부족하죠. 정리하면 이래요. 외환 보유고 4,300억 달러 중 현금은 180억 달러, 통화 스와프는 일본이랑 100억 달러, 합쳐봤자 280억 달러예요. 이 돈으로 환율 방어해야 해요. 97년 IMF 때 빌린 돈이 550억이었어요. 지금 방어 자금이 그때 빌린 돈의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더 불편한 진실 하나 더요. 국가 부채 이야기 해볼게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국가 채무 비율이 있어요. 52%라고 해요. OECD 평균이 120%니까 우리는 건전한 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이 숫자에는 빠진 게 있어요. 중요한 것들이 빠졌거든요. 공무원 연금 충당금, 군인 연금 충당금, 공기업 부채 다 빠졌어요. 왜 빠졌냐고요? 넣으면 숫자가 커져요. 보기 안 좋으니까 뺀 거예요. 이걸 다 합산한 실질 국가 부채 비율이 얼마냐면요. 130%나 된대요. 52%가 아니라 130%예요. 정부 발표의 2배가 넘는 수치인 거죠. IMF가 재정 위험국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60%예요. 우린 130%잖아요. 기준의 2배를 넘기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뜻이 뭐냐면요. 정부가 돈 풀어서 환율 방어할 여력이 없어요. 빚이 너무 많아요. 추가로 돈 빌려서 뭔가 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경비를 강화해야 해요. 근데 카드 빚이 많아서 CCTV 살 돈이 없어요. 도어락도 못 바꿔요.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해요. 손 놓고 지켜보는 거죠. 지금 상황이에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래도 한국 경제가 잘 나가고 있잖아요. 수출도 잘하고 기업 실적도 좋은데 왜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구조예요. 한국 무역 의존도 아세요? 세계 2위예요. GDP 75%가 무역에서 나와요. 수출해야만 먹고 사는 나라라는 뜻이죠. 그 말은요,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가 직격탄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외국인 직접 투자, FDI라고 해요.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공장 짓고 투자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2배에서 5배 더 많대요. 심각하죠? 외국 자본이 한국을 떠나고 있어요. 돈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한국을 매력적으로 안 봐요. 좋은 신호가 아니죠. 전문가들이 이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했어요. 결론이 뭐냐면요. 제2의 외환위기가 올 확률이 30%라고 해요. 30%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율을 들어볼게요. 비행기 타려는데 추락 확률이 30%라고 해요. 그 비행기 타실 거예요? 안 타죠. 누가 그런 비행기를 타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어요. 내릴 수도 없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가 해주겠지 하고 기다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부는 지금 환율 방어할 여력이 없어요. 외환 보유고 중 현금 180억, 스와프 100억, 합쳐봤자 정자 280억이에요. 국가 부채 실질 130%예요. 추가로 돈 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구조적으로 방어가 안 돼요. 정부 탓할 게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각자 도생하라고 해요. 스스로 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국가에 기대지 말라는 거죠. 원화 자산만 들고 있으면 위험하대요.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는데요. 환율이 1,400원에서 1,600원 되면 달러 가치로 14% 줄어드는 거예요. 내 돈은 그대로인데 국제적 가치가 깎여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요. 달러 자산을 늘리라고 해요. 미국 주식이나 달러 예금, 달러 ETF 같은 걸로 자산을 분산하래요. 어떤 전문가는 자산의 90%를 달러 기반으로 바꾸라고까지 해요. 이게 투자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래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고요. 물론 이건 개인 선택이에요. 투자는 본인 책임이고 정답은 없어요. 다만 상황이 이렇다는 건 알아야 해요. 모르면 대비를 못 하잖아요. 정부 발표만 믿고 안심하면 안 돼요. 숫자 뒤를 봐야 해요. 외환 보유고 세계 9위라는 말만 듣고 괜찮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지금 환율이 1,460원, 1,470원 수준을 왔다 갔다 해요. 전문가들은 1,600원까지 간다고 봐요. 오를 확률이 84%나 된대요. 왜 이렇게 되냐면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GDP는 세계 13위인데 화폐 위상은 40위권이에요. 원화가 약해요. 외환 보유고 4,300억 달러라지만 실제 현금은 180억 달러밖에 없어요. 통화 스와프는 일본이랑 100억 달러뿐입니다. 미국이랑은 없고요. 실질 국가 부채는 130%예요. 정부가 돈 풀어서 막을 여력이 없죠. 외국인 투자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많은 상황이에요. 이걸 종합하면 외환 위기 확률 30%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1997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때 어땠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다들 괜찮다고 했어요. 정부가 막아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터졌어요. IMF 구제금융 신청 뉴스 나왔잖아요. 그때 준비 안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직장 잃고, 집 잃고, 평생 모은 돈 날린 사람들 수두룩했잖아요. 지금이 그때랑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상황도 여건도 다릅니다. 다만 위험 신호가 켜졌다는 거예요.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어요. 비가 올 확률 30%면 우산 정도는 챙기잖아요. 안 챙기면 손해니까요. 외환 위기 확률 30%면 뭔가 준비는 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화 자산만 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달러 자산도 갖고 계신가요? 댓글로 생각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힘이 돼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